처음 보고 한번 박수 주시게. 그 박수 말고. 편집 좀 잡아야 되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관장님이 멀리 화순까지 와주셨고, 상황이 이제 여러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 어찌됐든 두 분 관장님께서 먼저 앞장서셔서 유도계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들을 먼저 어필해 주셨고, 나도 그에 맞게끔 나는 우리 도장 관원들에게 어떻게 가르친다라는 것을 설명해서 올렸었어. 근데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이 자꾸 되면 소란이 나오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유도라는 틀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이 이것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지도하고 배우고 가르치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 유도판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각자 유도를 뽐내면서 서로 갈고 닦으면서 부딪히면서 자기의 유도를, 또 우리나라 유도 자체를 많이 발전시키게 되겠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두 분 관장님이 직접 사과하러도 오셨지만, 또 우리는 그에 맞게끔 예의 있게 예상을 잘 받아들이고, 두 분 관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거 잘 듣고, 내가 가르치지 않은, 나는 못 가르치지만 두 분 관장님에서는 정말 그것을 엔드레인지 끝까지 다 해보고 정말로 현장에서 검장 다 받아본, 정말 실전에서 정말 잘 쓰이는 최고 여벌치기를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저게 되나? 또는 뭐 저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것을 내가 해봐야겠다, 또는 저런 식으로 나에게 오는 사람이 있겠구나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도장에서만 촬영하다 이렇게 카메라만은 처음이라 좀 당황스럽습니다. 조금 관장이, 조준혁 관장이 네, 안녕하세요. 조준혁이고요. 그 앞서 올렸던 영상 때문에 비할 의도는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고, 어쨌든 그 부분 때문에 상처받았던 많은 사람들이나 관장님께 사과를 드리러 이 자리에 왔고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얘기했어요. 그 비난할 그 이제 의도는 이제 전혀 없었고요. 저기 업어치기에 대해 저희의 생각이 이렇게 하면 저 부상이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런 동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미 부상을 겪었고, 그 다음에 이런 방법을 좀 통하면은 조금 더 쉽게 업어치기를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제 그 라이브를 하면서 저기 업어치기 검색을 했는데, 관장님이 워낙 인기가 많으셔가지고 이 화경유도관 채널에 영상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본의 아니게 그 영상을 보면서 저렇게 그 평가를 했는데, 뭐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관장님을 비난한 의도는 없었다고 다시 한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처받았던 관원분들이 사과하세요. 제일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버치 설명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업어치기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제가 어버치 설명. 팔꿈작이 되고. 제가 먼저요? 누가 받기가 좋을까? 좀 많이 입었네요. 제가 설명하는 업어치기는 항상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도의 꽃이죠. 업어치기 다 잘하면 좋겠고 누구나 도전을 하지만 잘 안 되기도 하고, 제가 항상 말하듯이 난이도로 따지면 1점에서 10점짜리 봤을 때 10점짜리가 되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왜? 손과 발의 움직임들이 균형 있게 맞춰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사과다 하고 가르쳤는데, 사과는 바나나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또 머리 아픈 거고. 왜? 사람이 키와 몸무게 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 맞는 기술을 다 설명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면 안 와, 이 친구는.
내일 모레 안 와. 다음날 와갖고 그동안 뭐 했어? 아 게임하다 왔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전에 설명했던 거 기억나? 뭐더라? 이러고 있으면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 속이 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업어치기를 계속 업어치기를 사람 넘겨보는 맛을 익혀주게 하고 싶다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먼저 설명해주고 그 형태에서 유도가 시작된다. 업어치기가 넘어간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길어지지 않게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업어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방 회전납법에서 모든 걸 다 끝냅니다. 무슨 말이냐? 원의 형태에서 상대를 그 위에 올려두고 감아주는 형태를 계속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가르쳤던 방식에서는 제 스승님한테 배우기도 했고 제가 스스로 연구하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조금 더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식을 먼저 설치냐? 가장 먼저 배우는 사람에게는 양파로 원칙이 가장 좋은데 안 되기도 한다. 한 판이나 외깃을 가기도 한다라고 설명하는데 양파로 원칙을 그냥 기준으로 봤을 때 앞으로 서세요. 보는 앞으로 이 사람에게 이 넘기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건 다리가 버티는 힘과 내 몸이 원의 형태를 계속 만들 수 있느냐를 봐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먼저 서고 오른손과 오른손을 같이 역수로 이런 식으로 잡아준 상태에서 여기서 자꾸 몸을 당겨 붙이면서 상대가 내 몸에 오게끔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잘 안 올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기울기의 모방향, 즉 상대방 엄지발끝이 향하는 방향으로 상대를 보내주면서 내 몸이 돌아서 들어가서 정태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일단 계속 형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무슨 말? 다리가 버텨주는 힘을 키우고 여기까지 내려가면 힘들어요. 더 내려가면 다리가 떨려면 더 주지 않겠죠. 근데 이러지 않으려면 계속 이거를 많이 반복해봐야 다리 힘이 생기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따로 뭐 부가적으로 연습을 하기도 하지만 자, 이 상태에서 상대방 내 팔이 겹쳐지느라 근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잡아준 상태에서 그래서 상대방 팔이 겹쳐진 상태에서 내 몸이 들어가지고 이것만으로 유지하기 힘들지만 상대 팔을 앞으로 쭉 보내주면서 고개는 왼쪽 그럼 왼손은 나중에 보내주면서 그대로 일어나서 상대로 넘기는 것이 업어치기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라고 먼저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키가 크거나 작으면 이게 간격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비어버리면 이 업어치기가 안 먹히고 이렇게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제가 좀 더 작게 잡아보세요 라고도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상대가 내 몸에 등에 붙었고 오른쪽 어깨부터 시작해서 왼쪽 엉덩이까지 고개를 돌리면서 이 자세가 나오게 되면 상대가 내 등을 타는 느낌이 만들어지죠. 이게 완성이 돼서 어느 정도 다리 힘이 붙고 원의 형태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오른손이 하던 역할을 왼손으로 당겨주는 역할을 만들어주라고 합니다. 이게 안 돼요. 자꾸 막 몸에 붙이려고 그러고 팔이 이 간격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왜? 기존에 밭다리를 먼저 설명하기도 하지만 팔을 뒤로 당기는 이 등 뒤에 주름살이 생긴다는 이 자세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습을 먼저 이렇게 시켜주죠. 자, 업어치기 기울기 방향 상대방 발끝이 향하는 방향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상대방 기울이기를 먼저 천천히 오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오른손이 들어가요. 자, 오른손 팔꿈치가 끼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 높낮이에 상관없이 내가 팔을 끼어야 되기 때문에 몸이 딱 돌아가고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 팔이 끼어지긴 하지만 껴서 유지를 한다는 게 아니고 내 몸이 아까 내려갔던 만큼 내려가지고 여기서 당겨 붙여주면서 상대방이 내 오른쪽 팔꿈치 위를 타게끔 만들어준다. 아까 보냈던 그 느낌을 계속 연장시켜봐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많은 실수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빠지는 거. 그러면 어깨가 다칠 염려도 있죠. 팔꿈치가 빠지면서 이런다고 하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설명은 이제 상대와 나와 업어치기 들어가서 180도 방향으로 맞춰서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고 270도 우리 관원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270도까지 돌려서 여기서 넘긴다. 그렇게 하면 상대가 내 몸에 더 잘 붙는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발이 향하는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양발이 비켜주세요. 이렇게 맞춰주는 게 아니고 한 발은 뒤, 한 발은 앞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형태를 설명을 합니다. 또는 무릎을 꿇게 된 자세에 된다면 뒤꿈치를 세운다 안 세운다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뒤꿈치를 붙여버리면 과장님 그 실례되는데 그 팔 동작만 하고 저기 그거는 그 다음에 다룰 수 있을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걸 좀 이따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고 두 분 관장님 이야기 들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분해서 해야 듣기가 편하지. 그러면 마지막 팔 동작 설명만 한 번 더 마무리해 주실 수 있어요? 기울이를 만들어주고 내 폼이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전방 회전납법에서 계속 안 바뀐다고 그랬죠. 내 몸이 공처럼 만들어준다. 그러면 상대가 내 공간 안에 공이 하나 있다고 생각만큼 공간을 계속 만들어주는 이 공간을 계속 말하는데 이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내 오른쪽 팔이 들어가고
뒤로 빠진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이 상태 절대 안 됩니다. 당연히 내려가서 높낮이를 맞춰놓고 당겨주고 이 상태가 내 등에 붙어있는 것을 유지를 하면서 당겨준다고 말합니다. 이런 형태로 설명을 해야 이게 상대방이 크거나 버티거나 뒤로 뻗치거나 오른발이 앞에 있거나 왼발이 뒤에 앞에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이 바뀌었을 때 교정은 말이 안 되고 상황에 맞춰서 바꿔나가면서 설명을 계속 해줄 수가 있습니다. 왜? 다리가 버티는 힘, 상대가 내 등을 지나는 힘만 갖고 있다면 변형은 그 다음에도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숨이 차네. 사실 설명을 잘 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예, 설명 잘 됐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생활체육에서 한 7년차 정도 지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훌륭한 관장님이십니다. 유도에 대한 뭐 연구라든지 뭐 아니면 기술을 가르치시는 이런 설명이나 노하우 같은 게 정말 연구 안 하시고 기술을 많이 안 가르쳐 주시는 그런 관장님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최고의 지도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평소부터 이제 하고 있었어요. 일단 뭐 제어치기를 이제 설명하자면은 저희도 항상 예전에 뭐 이런 모양의 이제 팔 동작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부상이 많이 오더라고요. 여기서 상대방을 이렇게 받쳤을 때 팔꿈치보다 여기 이렇게 상대방 체중이 부하가 실리면서 팔꿈치 부상도 많이 오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구공 던지는 것 같은 그런 이 팔 스윙으로 던지는 듯하게 이제 들어가면 동작이 나오는데 이 야구 선수들도 그 가벼운 야구공 던지면서 이렇게 많이 다치잖아요. 그래서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는데 이 수류탄이라든지 아니면 무거워져가지고 투포안을 던지면 이런 식으로 팔 스윙으로 던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미는 식으로 던지라고 이렇게 그걸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몸에서 떨어져가지고 벌어지면은 이제 다치니까. 그 다음에 뭐 역학적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팔을 저희처럼 이렇게 붙이고 여기서 붙이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이키기를 팔 부상도 당했었고 이키기를 어떻게 하냐면 업어치기 자체를 그냥 상대방과 나 안에 팔을 넣어놓고 그냥 앞에서 돌아서 팔꿈치가 뭐 요런 식 혹은 뭐 팔꿈치가 괜찮은 사람 요런 식. 근데 저희는 아예 이쪽으로 붙이는 이키기 자체를 이키기를 하고요. 이렇게 붙이면은 이제 그 체중이 무거운 상대가 위에서 얹혀져도 이렇게 접히게 되면은 팔꿈치 부상 당할 확률이 좀 적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벌어졌을 때는 이거를 던지려고 할 때 상대방 체중이 부하가 걸리니까 어깨랑 팔꿈치가 저희가 많이 다쳤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걸 아는데도 시합 때 이제 급해져갖고 이게 펴지니까 상대는 버티고 있고 이렇게 들어가다가 팔꿈치 인대가 찢어지면서 수술을 할 뻔했었고요. 조준호 씨 같은 경우에는 그 팔꿈치 뼈가루가 생겨가지고 지금 이제 팔이 안 접어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다치지 말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좀 찾아낸 조금 더 대중적으로 이제 통증이 없을 것 같은 자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키기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상대방 이제 도복이 이제 남죠.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던지기에 힘 전달이 안 되니까 던지기에 좀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빼면 상대방 도복이 완전히 이 텐션이 걸려가지고 상대방이 이제 내 등이 완전히 붙고 그 다음에 업어치기 이제 지렛대 원리잖아요. 그래서 이 엉덩이로 쳤을 때 완전히 붙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업어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연구를 하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업어치기 이 역학적 원리에 대해서 지렛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축이 뭐죠? 이거 설명하세요.
저도 역학적 원리는 잘 몰라서 이 허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전력하고 이제 지렛대 원리로 뭐 던진다고 이제 말을 분석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받치게 되면은 그 우리 지렛대 받침대 축이 사람의 이 무게 중심이 이제 벨트 라인 정도에 있으면 축이 굉장히 이렇게 위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하체 리프팅하고 이 팔 스윙 가지고 던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힘이 들게 되죠. 근데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저기 내 체중을 사용해가지고 기울기 순서가 바뀌는 거죠. 기존에는 이제 이렇게 팔로 기울여 써야 되는데 저희 생각에는 이 팔힘만 가지고 상대방을 방어를 하고 있는 혹은 방어를 안 하고 있더라도 상대방이 이렇게 체중을 기울일 수가 있겠느냐. 근데 이제 들어간 다음에 가만히 있으시오.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내 체중을 사용해가지고 기울이는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면은 몸에 붙이는 게 내 체중과 힘을 상대방한테 전달하기가 훨씬 더 이제 효율적일 것 같다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그럼 익히기 뭘 어떻게 하냐, 익히기를 어떻게 하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반원들을 가르쳐봤지만 요걸 이렇게 만드는 익히기는 상당히 가르치기 어렵고 따라하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팔을 안에 넣는 익히기 넣고 그냥 상대방 앞에서 도는 익히기가 좀 더 쉽고 쉽게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업어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마무리 됐죠? 그리고 하체 넘어갈까요? 그 회전 저항이죠. 그 김연아 선수라든지 이제 회전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웅크리는데 그 예전 우리 유도의 기본적인 이 익히기는 이게 벌어져가지고 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 회전 저항을 오히려 크게 하면은 조금 비효율적인 게 아닌가. 오히려 웅크려가지고 빠르게 회전해가지고 상대 품 안에 들어가서 자세를 잡는 게 이제 훨씬 더 효율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의 업어치기 상체 동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만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제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 말 그렇고 제가 가르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먼저 말을 합니다. 이렇게 몸을 붙이면 어떤 텐션이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만 저는 받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버리면 내 몸에 이빨이란 말은 좋지 않죠? 굉장히 많이 붙여서 할 수 있는 게 맞긴 하지만 상대방이 낙법을 잘 치는 사람일 경우 자기가 이거 위험한데? 하고 고개를 돌리면서 오른쪽 어깨부터 땅에 닿아서 낙법을 쳐야 되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이 형이랑 붙었는데 이 형이 막 시비를 걸었어. 형이 한번 하자. 네, 형한테는 안 줘. 딱 갔는데 이거 넘어오면 안 버티면 딱 버팁니다. 얼굴로 떨어지면 얼굴이 아작나고요. 쇄골이 그 다음에 아작납니다. 그래서 다치는 게 생활체육 관장 입장에서는 언제나 안 다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정말 텐션을 강하게 붙여서 넘길 수는 있지만 다칠 수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는 안 가르쳤던 거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형태고 우리 형준이나 다른 키가 좀 작거나 또는 키가 크거나 또는 이 힘이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바꿔보라고 말을 하면서 붙인다. 그리고 맞습니다. 팔을 크게 해가지고 감아가지고 가면 이게 당연히 오지가 않죠. 그러니까 요즘 지금 다른 친구들 들었겠지만 언제까지 팔을 삐고 있는 거 아니다. 어떻게 하는가? 당연히 붙인다. 근데 언제? 근데 그거 내가 어떻게 하고 네가 맞춰야지. 어차피 저는 지금인가 봐요. 저는 아닌가 봐요. 그거를 제가 중간중간 들어가면서 지금보다는 좀 더 빠르게 당겨봐라. 지금보다 좀 더 느리게 당겨봐라. 얘한테는 되는데 쟤한테는 안 돼요. 쟤는 크고 쟤는 작잖아. 쟤는 무게중심이 낮아. 어디 갔어? 수민이 골프하고 무게중심이 엄청 낮죠? 어버치기 하려고 하면 중심 봐라 하면서 진짜 안 당겨져요. 저런 사람한테는 그럼 어떻게 하죠? 하면 그 친구에 맞게끔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시합에 나가면 상대 보고 그 말 하죠. 상대 봐. 뭐야? 오른손이야 왼손이야? 오른손이야. 허리 위야 어버치기야. 어버치기 아니야. 그래? 너 우리 도장에 저렇게 생긴 애 또는 저런 몸에 저런 형태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누구 있어?
형준이? 뭐 이러면 그래 네가 형준이랑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아를 만나러 가는 거야? 라고 항상 이렇게 던지죠. 그래서 다양한 상황을 먼저 가정을 하고 그에 맞게끔 운동을 해보라고 항상 설명을 하고 시합에 나가서 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 요건 이제 그만 얘기고 하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상체가 끝나고 몸이 들어갔을 때 무릎이 꿇어진다 안 꿇어진다는 데는 왜 안 꿇리냐면 무릎을 안 꿇고 설명을 해야 이 상태에서 상대방이 내 몸에 붙어서 들어왔을 때 요거는 나중에 볼게요. 이거 잠깐 이거 설명 머리 아프니까 붙었을 때 상대의 몸 안에서 일어난다 못 일어난다를 결정짓는 건 하체가 일어나는 힘 때문에 일어나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러면 몸이 자꾸 뒤로 빠질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무릎이 이 상태에서는 넘기면 몸이 자꾸 위아래로 뒤앞뒤로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앞으로 꿇어진다라고 결국은 표현한 거죠. 그래서 초창기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설명했던 내용이긴 한데 제일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치면 무릎을 꿇친 채로 가르치면 여기서 이제 저는 여기서 모양을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어거치를 만들어 나갑니다만 다른 친구 이제 두 관장님처럼 자세히 보기 죄송합니다. 옆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형식으로 바꾼다든지 그래서 결국은 내 하체가 네 가지 중심으로만 버틸 수가 없으니 이것을 깨고 나간다. 하나 둘 셋 요건 떠있고 그러면 하나 두 가지만 중심 잡고 여기 감는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 집어넣는다는 형식으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무릎을 풀어버리면 상대가 오른발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탐장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들어 올려서 사이에 집어넣는다는 느낌으로 설명을 해야 그래야 상대가 내 등에 더 붙는구나. 그만 여기서 끝이 아니고 여기서 들리면서 가니까 오겠구나 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리를 들어서 집어넣는다 라는 설명을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가 아니까 오른발을 계속 앞으로 나와서 도망갑니다. 그러면 보통은 안디축을 치거나 뭐 다른 기술 연결을 하라고 하는데 내가 이걸 뭐라 그랬 누구한테 설명했나? 내가 이거 어버치기 뭐라 그랬죠? 아리 궁이랬죠. 그 롤의 아리라는 캐릭터 있는데 궁극기가 한 번 팡 쓰고 끝이 아닙니다. 몇 번 왔다 갔다 하죠. 어버치기는 몇 번 해야 됩니까? 우리 도장 그렇게 받으면 안 될 건데. 무슨 기술? 자기 나이만큼 합니다. 자기가 16살이면 16번 어버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또 일어나서 또 가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먹힙니다. 언제에서는 우리 생활체육에 되는 먹힙니다. 왜? 상대방 자세가 계속 깨질 거예요. 물론 내 자세도 계속 깨지겠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부딪히기를 할 때, 익히기를 할 때 계속 더 들어가고 일어나서 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세로 정확하게 넘기는 상태가 매번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유, 아까 말했던 롤의 아린 궁 같은 또는 다리를 집어서 살을 집어넣는다는 느낌 같이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더 길어지면 안 될 것 같고 하체 설명은 이 정도만 들어봤습니다. 자, 두 분 관장님 하체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이제 어거치기를 우리가 많이 배우잖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근데 여러분들 스쿼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쿼트를 했을 때 무게를 많이 지면 질수록 덜 내려가야 되잖아요. 풀 스쿼트보다 하프 스쿼트가 무게를 더 많이 주고 하프 스쿼트보다 뭐 쿼터 혹은 이 상태에서 드는 게 이제 무게를 더 많이 질 수 있는데 우리가 연습을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거는 굉장히 그러면 비효율적이겠죠. 그러면 내가 어거치기를 서서 들어가는 어거치기 경우 익히기 하듯이 그러면 당연히 뭐 쿼터 스쿼트 정도 요 정도로 들어가는 게 현대 스포츠 트레이닝 방법론에 따르면 이게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그럼 무릎을 꿇고 들어갔을 때는 상대방을 던지기 위해서 붙이잖아요. 뭐 이 손을 붙이는데 같이 손을 붙여야 이제 효율적일 것 같고 이거를 세우고 이거를 붙이는 거는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상대를 어차피 붙이려고 붙이는데 그러면 양손을 다 붙이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어거치기 이론은 상대방에게 들어가서 상대방 머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들어가고 붙여서 머리가 낮아져야 보다 쉽게 어거치기를 던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 팔은 붙이고 무릎을 꿇는데 여기서 상대방이 이렇게 끌려오게 되면 머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세로 있으면 상대방이 이렇게 꽂히면서 각도가 안 나오고 두 번째로는 무릎을 꿇고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몸이 이런 식으로 되면서 여기까지밖에 안 접히죠. 그래서
붙였다고 한들 여기서는 요 동작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좀 더 큰 동작을 힘을 쓸 수 있는 동작을 찾기 위해서 저 부분으로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 저희도 그렇게 배웠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막히니까 이 보상 동작으로 인해서 이 발을 세우게 되죠. 이 발을 세우고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은 이렇게 던진다던가 혹은 여기서 이제 발가락을 세우라고 하는 이유는 붙여놓고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요만큼밖에 안 접히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상 동작 던지기 위해서 보상 동작을 찾기 위해서 발 뒤꿈치를 세우고 뭐 일어난다고 상상을 일어나는 동작으로 그 보상 동작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붙여놓고 완전히 뛰게 되는데 업어치기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 머리를 끌어내려야 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들어가고 팔은 붙이고 그리고 이 접히는 부분 때문에 힘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절로 던지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빼고 그리고 회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고 그리고 이 근육을 완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더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발을 이렇게 이제 밀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주고 이 부분에서는 업어치기를 잘하는 선수 그리고 정기영 교수님이 특히 이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고 뭐 악기모토라든지 많은 선수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스탠딩에서 그 힘을 쓰기 위해 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 앉는 게 내가 발바닥이 완전히 지면에 닿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파워를 쓸 수 있고 하프까지 내려가 버리면 유도 뒤에 저기 사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뒤꿈치가 이렇게 떠요. 특히 이제 풀스쿼트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무게 중심이 상대방 체중이 무게가 무릎하고 이렇게 발목에 많이 가기 때문에 굉장히 부상이 많이 온다고 저기 역학 박사님들이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 풀스쿼트가 아니고 이제 3분의 1보다 상대방이 우리가 무릎 꿇는 이유는 상대방이 중심을 낮춰서인데 3분의 1 이상으로 낮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완전히 무릎을 꿇어야 조금 더 힘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한 가지가 더 붙이면 혹시 3인 1조 익히기 아세요? 네. 혹시 업어치기 하면 잡아주실 분 있습니까? 아니, 빨리 나와서 아무나 잡아주세요. 너손 괜찮아? 빨리 나가. 잘 받을 수 있나? 완전히 앉아서 발바닥을 여기 대고. 야너 나와. 이리 앉아가지고 한번 발바닥 대서 될게요. 네. 어때? 자, 뭐 이렇게 이제 익히기를 하는 걸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때는 다 이렇게 했고 특히 엘리트 가면 이런 익히기를 3인 1조 익히기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면 업어치기 하는 선수들이 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좀 놔줘봐. 다리 벌리라고 다리 벌려. 천천히 끌려와서 놔줘. 자, 이 익히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던지는 힘을 키운다고 여기서 못 던지면 이제 코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더 세게 던져야지. 2명 정도는 던져야지 시합에 던질 수 있지. 네 상대는 얘보다 더 힘 세게 잡고 있잖아. 그럼 또 들어가. 파져. 자, 또 똥구멍 더 파져. 파져. 여기서 막 이렇게 됩니다. 와, 성공했다. 그러면 코치 그래 막 만족해가지고 그래 잘했어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연습이고 실제 시합에서 절대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왜 우리는
이런 비효율적인 연습을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왜 했을까? 왜 쓸데없는 근육이 키워지는 이런 연습을 힘들게 해가지고 피로도가 쌓이고 부상 데미지가 쌓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는데 이런 부분을 바꿔보고 싶어가지고 지금의 컨텐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같이 더 할 말 없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또 나오겠습니다. 상위부위칙 우리 많이 합니까? 아니요. 잘 안 하죠? 예. 네, 안 하는 이유는 물론 상위부위칙이라면 힘이 많이 들어가고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프로 같은 경우는 그게 중요한 시합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저희가 상위부위칙을 시키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운동 하나도 안 할 때. 이 새끼 일로 와. 야 3인행 안돼. 다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3인 부딪히기가 정말로 좋은 효과를 만들어내느냐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 사실은 3인 부딪히기를 계속 강제해버리면 어느 특정한 자세만이 넘길 수 있다는 것을 이미지로 심어줄 수밖에 없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3인 부딪히기를 사실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상황을 많이 만들려고 하죠. 아까 부딪히기 할 때 저희는 익히기를 부딪히기라고 합니다만 익히기 할 때 보면 알겠지만 자세가 되는 기술이 되는 친구들에게는 다른 설명을 합니다. 상대한테 부탁을 해. 오른발 앞으로 내달라고. 왼발 앞으로 내달라고. 무릎을 굽히고 엉덩이 뒤로 빼달라고. 또는 상대가 버틸 수 있는 힘의 10% 또는 20%만 버텨보라고 라고 많은 주문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 다양한 상황을 더 접하는 게 실제 내가 처음 본 상대를 넘겨야 될 때 더 효과적으로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 관장님들이 그거 고생을 하셨던 것들을 알고 있고 어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고 이런 말씀을 저는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다른 관장님들 통해서도 들었기 때문에 저는 3인부칙 좀 줄여내고 다른 방식을 찾아가라라고 설명을 하는 거로 바꿔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중 관장님 말씀드렸지만 초창기에 올렸던 영상 보면 저도 좀 창피할 정도로 내가 왜 이렇게 설명했을까 하는 것도 사실 많긴 합니다. 하지만 역학적으로 이게 맞으니 이게 가겠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역학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실제로 기술이 들어갔을 때는 아예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좀 더 다양한 상황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서 사람들이 넘겨볼 수 있고 또 더 어려운 상대를 넘겨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양하게 접근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어부치기는 사실은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 더 급하게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빠진 것도 굉장히 나사가 많지만 제가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으니까 유튜브 많이 보시고 아무튼 그거 참고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저희 관원 같은 경우는 항상 말하죠. 저한테 가장 중요한 우리 관원이고 우리 관원들한테 먼저 설명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린 내용들은 보고 참고하시고 저한테 물어보면 또 피드백을 주는 거고 현장에서 저한테 관장님 이때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다 물어보면 계속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분 관장님 마지막으로 모시고 정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까지 업어치기 이제 상하체가 내가지고 어느 정도 설명을 이제 드렸고 여기 와서도 이제 관장님이랑 이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이렇게 기술 자체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은 정말 손에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존경스럽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던 게 이런 부분을 다른 관장님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고 싶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말씀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상처받지 않게 앞으로도 화경유도관 영상을 써도 되겠습니까? 잠깐만 써도 되니? 네. 그래서 관장님과 여러분들이 상처받지 않게 요런 부분은 요렇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게 아니고 다르게 생각하는 거고 저희는 요렇게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다. 그리고 부상 발생 빈도를 낮출 수 있을 것 같다. 까지만 설명을 해서 앞으로도 관장님과 또 다른 관장님들이 많이 이 토론에 참여하셔가지고 한국 유도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기존에는 뭐 기술
개발이라든지 기술 미팅이 많이 없었는데 관장님과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뭐 맞다 아니다를 떠나 가지고 이런 방식이 있고 저런 방식이 있고 이거를 토론하면서 결국 이 도움이 되고 돌아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이 지금 관원분들이 조금 더 유도를 쉽고 편하고 안 다치고 재밌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관장님과 앞으로도 이런 기술적 토론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이 일이 끝나고 뭐 누가 또 댓글로 뭐 누군 이렇게 하는데 얘가 뭐 이 사람이 제일 맞다. 그리고 뭐 비교를 댓글로 누가 또 분석과 비교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분한테 이제 내가 비교를 당했으니까 영상을 사용해야 되겠다 동의를 구했더니 흔쾌히 또 동의를 해주시고 관장님도 오늘 동의를 해주시고 한데 이제 동의를 또 안 구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흔쾌히 동의를 해주신 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박수 한번 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토론을 통해 가지고 기술적 발전이 뭐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수련생들한테 가장 많이 그 효과가 돌아갈 듯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관장님과 열심히 기술 개발과 기술적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관장님 멀리 오셔서 굉장히 먼 건 3시간 이상, 거의 4시간 되게끔 힘든 자리에 오셨고 많은 감정, 특히 우리 관원들이 먼저 항상 보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이 보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느껴봐야 또 내 걸로 만들고 흡수할 수 있겠죠. 그래야 우리가 재밌는 유도를 향해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분 관장님과 앞으로도 또 어찌됐든 우리가 번호를 교환했고 그러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궁금한 것, 또 관장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을 서로 교류하면서 계속 유도가 더 크게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심은